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 인터뷰 진행의 아나운서 김세진입니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정열과 협동으로 온갖 고난을 극복할 뿐 언제나 절망도 포기도 없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용기 있는 도전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한국산악회 경남지부를 만나봅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산악인의 선서처럼 자연과 하나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하는 한국산악회 경남지부.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한국산악회 경남지부 최재일 지부장을 만나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산악회 경남지부장 최재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얼마 전 한국산악회 경남지부가 70주년을 맞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한국산악회 경남지부의 설립 목적과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 한국산악회는 1936년에 네. 우리가 일제치하일 때 백령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최초로 만들어진 순수 그 민간단체 산악단체였는데 그 선배님들이 해방과 더불어서 우리가 8월 15일 해방을 했죠. 네. 45년 9월 15일 날 창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해방된 지 한 달 만에 한국산악회를 백령회 멤버분들이 창립을 하셨는데 그런들의 어떤 뜻이라는 것이 한국의 어떤 산하 또 피폐된 국토를 되살리보자 하는 게 첫째 목적이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정부와 여러 가지 같은 국가와도 같은 일을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남지부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경남지부에서도 저희들이 1946년도, 그러니까 네. 본회가 생기고 나서, 서울이 생기고 나서 한 7개월 만에 경남지부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네. 경남지부에서 물론 저희 초창기 선배님들께서는 서울하고 같이, 본회하고 같이, 무슨 국토구맹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뭐 태백산맥 그 답사라든지, 네. 한라산 학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 독도, 저희들이 그 민간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독도에다가 네. 한국 그 태국과 더불어서 우리 산악회 마크를 그 돌로 새겨서 세운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고 작년에 저희들 본회 서울이 70주년 되는 해에 다시 훼손된 것을 다시 복원해서 독도에다가 다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워낙 일제치하에 많이 뭐 수목도 많이 잘려져 나가고 네. 피폐해진 나라 땅을 국토를 좀 되살려보자는 차원에서 규명하고 네. 또 지리학적으로 또 연구도 하시고 여러 분야의 그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죠. 지리 분야라든지 뭐 학술 분야라든지 초대장 하신 분이 송석화 선생이라고 석학이죠. 네. 한국 진단학회 회장하시던 송석화 선생님이 회장을 하시고 그 외에 국내 홍종인 선생이라든지 이승윤 박사라든지 노산 이현상 선생님이 한 14년 회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문인들과 석학들, 뭔가 좀 사회 지도층 되시는 분들이 한국산악회 회장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후배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하죠. 이번에는 또 특별한 원정을 앞두고 계시죠? 예, 이번엔 저희들이 그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네. 기념등반으로 아주 뭐 자이언트급 큰 산보다는 한 잔치니까 축제 행사로 바론치라는 봉우리 한 7,129m짜리 적당한 산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에베레스트 그 전이봉들입니다. 네. 쿤부 히말라야 사이트에 있는 에베레스트와 거리가 직선거리 한 14km 정도 위치해 있는 산인데 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은 나름대로 히말라야 산이라는 게 높고는 하지 없습니다. 적은 뭐 작은 대로 위험을 도사하고 있고 여러 가지 험로가 있고 해서 뭐 좀 힘들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부 회원들이라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 2년간의 혹독한 준비 과정. 예. 그럼 어떻게 좀 이런 원정들을 계획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저희들 그 장립과 더불어서도 이제 네. 훈련의 그 등반 계획을 해왔습니다만은, 사실 그 산악인들이라면은, 네. 저희 알피니스트라면은 히말라야의 꿈이죠. 히말라야 알프스라는 게 우리가 등반을 할 수 있는 소위 그 알피니즘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영역 내에서는 누구라도 산 다니는 사람이라면 히말라야 가보는 게 꿈일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그 항시 꿈꾸었던 것을 또 후배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한국사회 경남지부가 나아갈 방향으로서 한 계획했던 부분들입니다. 이 꿈이라고 산악인들의 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경력이 쌓여야 그 정도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경력을 말하기 이전에 어떻게 산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예, 산을 어떻게 배우느냐는 게 중요할 것이고, 흔히들 산악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뭐 산악회 워낙 그렇죠. 많이 생겨서 네.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초창기 등산을 시작할 때 한 70년대, 네. 80년대만 해도 전문 주로 단체들을 위주로 해서 주로 이제 그 훈련도 하고 네.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등산을 가시는 분은 많지만은 네. 전문 산악인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문 산악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도 받아야 되고 교육도 네. 받아야 되고 사실 그 등산학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 등산학교가 아무래도 동계 하계가 있고 그런데 네. 다양한 그 급수가 있어요. 중급, 상급이 있고 여러 가지 급수가 있는데 뭐 심지어 외국의 알프스 같은데 등산학교를 간다든지 해서 더 하이 클래스로 올리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고. 그래서 등산을 그냥 우리가 오르는 행위만으로 치부할 건 아니고 그 속에 많은 철학이 담겨 있죠. 네. 아까 말씀하시길 전문 산악인은 등산을 할 때 어떤 각오를 가지고 마음가짐으로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각오로 이번에 가실 계획이신가요? 아무래도 최근에 와서 뭐 히말라야 러시가 좀 많이 침체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80년대 후반, 90년대, 2000년대까지 히말라야 러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경남지부가 뭐 그런 그 침체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일깨워서 우리 경남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죠. 2년간의 혹독한 준비를 해오시면서 힘든 시기도 분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없으셨는지 궁금한데요. 글쎄요, 뭐 힘이 들 때는 아주 뭐 배낭을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 회장을 하시던 노산연 선생님께서 그 산악인 선서를 만드실 때, 백자 선서를 만드실 네. 때 산악인은 언제나 절망도 포기도 없다는 문구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악인의 길로 들어섰을 때는 여러 가지 힘든 과정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산악인들이 할 덕목이죠. 예. 네. 그런데 이번에는 최재일 지부장님을 비롯해 10명의 대원이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원 소개도 좀 해주시죠. 예, 뭐 대원들이 좀 다양합니다. 네. 역사만큼이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연세 많으신 뭐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고 도로 나오시지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활동하는 회원 중에는 뭐 지금 뭐 전국적으로 저희 회원들 전체가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한국산악 회원들이 조금 엘리트화됐다 무마합니다만은 뭐 쉽게 그렇게 회원으로서 들어가고 싶다고 받아주는 데도 아니고 네. 또 저희 경림지부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면은 1년 동안은 준회원 자격입니다. 정회원이 아니고 준회원 자격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뭐 테스트도 거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나름대로 거기서 정리가 된 다음에 이사회를 거쳐서 네. 성인회에서 이제 정회원으로 서울에 추천을 하고 회원 남발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 회원들을 중심이고 옛날에는 물론 가입단체 회원들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뭐 수만 명이 되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가입단 재산을 다 했고 네. 우리 저 정의 회원들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이번에 특히 참여하는 회원들은 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겠죠. 뭐 그중에 이제 가고 싶어도 시간적으로 직장 가기를 못 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나이 든 분들도 이번에 참여를 했고요. 네. 우리 한갑이 된 친구가 두 사람이 있어요. 네. 후배가 두 사람이 있고 뭐 거의 50대 후반 중반 된 멤버들이 몇 명 있고 이렇게 해서 최고 어린 친구가 올해 20살이죠. 올해 대학 1학년 대학 산악부에 들어가 있고 네. 고등학교 때부터 산악회 교육도 받고 따라다니면서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 잘하고 있어요. 안백도 잘하고 여러분이 잘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지부의 유망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그런 행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번에는 원정은 좀 뭐 쉽지 않기 때문에 10명이 또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무엇보다 저는 항상 그 원정 전에 네. 뭐 제가 같이 가거나 같이 가지 못하더라도 후배들한테 항상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몸으로 행님 주고 내가 몸으로 동생 주고
서로 그런 마음이 어우러진다면은 여기서는 뭐 찢고 먹고 싸우더라도 거기 네. 가면 서로 다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좀 더 연하게 자기를 양보할 수 있는 네.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서로 어우러진다면은 충분히 뭐 푸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인간적으로 서로 풀어나갈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나이를 든 사람들이 좀 희생을 해줘야죠. 네. 그 후배들 내서 해주고 산악회 그게 이제 선후배 간의 덕목이니까 그렇게 해주고 또 후배들은 힘들더라도 선배 챙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우러져야 되겠죠. 네,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네. 그러면 마음가짐 이외에도 성공적으로 이 원정을 마치기 위해 어떤 좀 세부적인 계획 세우셨나요? 글쎄요, 뭐, 지금, 뭐, 그다음에 훈련을 네. 통해서 대원 간에 여러 가지 우위를 다져왔으니까,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하죠. 네. 가장 중요한 게 팀워크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체력이니까,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이 담보되어야 되고, 또 돌아올 때 같이 갔던 사람 모두가 함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네.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참 대장을 하는 사람이나 리더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굉장히 마음속으로 많이 고뇌를 하죠. 네. 사실 그것도 그 등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도 많이 겪고 뭐 동상으로 해서 손가락 발가락 자르는 것 정도는 대사로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네. 오히려 사람만 돌아온다면은 뭐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온 적도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냥 그런 점을 내면에는 그런 점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모두가 힘을 합해서 서로 돕고 버틴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원정이 끝난 후에는 또 다른 계획 있으신가요? 예, 뭐 지속적으로 저희들 항시 훈련해 왔듯이 네. 매년 저희들 동계 훈련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뭐 짧게는 4박 5일, 뭐 5박 6일 하고 있고 한라산 훈련, 설악산 훈련 쭉 로크라이밍도 하고 아이스크라이밍도 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좀 더 회원들의 역량을 쌓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후배들이 이번 원정은 이제 8,000대를 가기 위한 교두부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하여튼 경험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저도 이미 뭐 60 정도 넘어간 사람이니까 네. 뭐 이제 선봉에서 등반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컨트롤 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런 역할이고 후배들이 이번 경험을 통해서 다음 또 8,000m를 내다보고 네. 준비하고 그런 과정을 잘 해나가기라 믿습니다. 이게 산악회 하나의 꿈이죠. 예. 네. 그렇다면 올해는 70주년을 맞았는데 앞으로 경남 지부가 100년을 맞았을 때 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신지요? 지금보다 더 나은 단체, 더 나은 산악회, 네. 또 정말 알파인 클럽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단체가 되길 바라죠. 영국 산악회가 1857년에 창립을 했죠. 1857년 창립을 했는데 영국이 무슨 높은 산이 없습니다. 벤네빗이라는 1343m짜리 이게 최고 높은 봉우리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봉우리가 스카펠이라는 973m짜리인데 그런 속에서 영국 자국령에는 높은 산 하나 없음에도 네. 세계 최초의 알파인 클럽. 알파인 클럽 그러면 영국 산악회죠. 근데 저희 한국 산악회도 알파인 클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같이 곁들여 쓰는데 알파인 클럽답게 한국 최초의 단체답게 역할과 기능을 하길 바라고 또 한국에 나아가서 또 지금 한국 그 원정대나 한국의 그 산악인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등산 역사로는 우리가 해방시험에서 뭐 애국 원정대들은 히말라야를 하고 할 시대인데 저희들은 그때 시작을 해서 오늘날 8,000m 14세를 다한 그 멤버가 6명이나 있죠. 예,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도 6명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경남 지부도 거기에 한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열심히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경남 지부가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원장을 떠나기 전에 남기신 말씀 있으면 남겨주시죠. 예, 그다음에 저희 한국산악회가 70년 이어오는 과정에 많은 선배님들이 피땀 흘려서 네. 참 때에 따라서는 발가락도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목숨도 읽어가면서 산악회를 이어왔습니다. 예, 우리 후배들이 그 선배들의 업을 이어받아서 정말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좀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성공에 잘 해주길 바랍니다. 대원들 모두가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라면서 나중에 성공적인 얘기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한국산악회 경남지부 최재일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이 멋진 도전이 많은 분들에게 꿈을 꾸고 용기를 심어주길 바라며 오늘 파워 인터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